지금 이분의 발을 보게 되면은 크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발가락이 있는 부분, 요 위를 다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 머리.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머리라고,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는 머리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발가락은 눈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발가락은 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머리는 당연히 머리에 있는 것이고, 머리 안에 보니까 눈도 있고, 그 다음에 귀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머리 쪽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를 보는 거야?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을 딱 잘라가지고 그 위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 어디선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자, 특별하게 내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특히 나는 지금 머리 쪽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꼭 엄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엄지발가락은 당연히 머리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지하고 중지발가락, 여기는 당연히 귀하고 연관돼요. 자, 여기 한번 사물 한번 봐보세요. 앞에 사물 한번 봐보세요. 자, 앞에 사물, 자, 뚜렷해져요? 안 뚜렷해져요? 사물이 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을 해보세요. 응? 잘 보여요. 잘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요, 반사구이기 때문에 여기 엄지, 검지에다가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요, 사물이 환해지는 거, 이건 분명한 거야. 근데 저는 끝에만 맨날 붙이는데, 네. 여기도 붙여. 그렇지. 잘라가지고, 자, 지금 영상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라가지고, 어디를 자르는 거야? 대충 엄지 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를 잘라가지고, 이 전체가 다 머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아, 머리가 그러니까는, 자, 이 위에가 다 머리 부분이구나. 그러면 여기를 지속적으로 약간 좀 날카로운 것으로, 그렇다고 날카로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바늘이나 이런 것들 말고 조금 날카로운 것으로 요걸 지속적으로, 예? 팽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싱을 만든 거예요. 예? 최대한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분명히 머리가 맑아지는 것도 분명하고, 눈이 맑아지는 것도 분명하고, 귀가 잘 들리고, 이명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이 분명해. 그거를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끝장을 보고 거기서 다 좋아지겠다고 생각은 하지 말고, 근데 분명한 것은 즉시 좋아진 것이 맞아요. 자, 엄지발가락은 머리구나. 근데 머리 부분에 굳은 살 같은 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머리가 맑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자, 머리 쪽에 어지러움 같은 것이 오는 것들이 다 이 5개의 발가락, 이렇게 선을 잘라놓는 이거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다고 봅니다. 자, 여기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는, 여기 위에는 다 뭐라고? 머리. 그 다음에 대충 또 잘라보는 거야. 대충 이제 엄지발가락 밑에 이렇게 잘라보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 아니야. 대충 지금 영상 속에서 보는 것만큼 선 잘라놓은 것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는 머리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가슴 쪽이 되겠네. 가슴 쪽이. 이해 가시나요? 네. 발을 잘라가지고, 자, 여기 위쪽은 머리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슴으로 보고, 뭐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갑자기 숨이 차. 그럼 여기 어딘가를 만져주게 되면 숨 차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본다? 가슴에 해당된다고 본다. 자, 요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가슴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 해당되는 부위에서 대충 이게 우리 뒤꿈치 있는 부위. 뒤꿈치 있는 부위를 잘라가지고, 그러면 가슴 밑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배가 나오겠네, 배. 그러면 이게 윗배야, 아랫배야? 윗배가 되겠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기는 배는 배인데 아래쪽, 즉 아래라고 하는 것은 배꼽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배는 배인데, 발 뒤꿈치 쪽으로는 주로 뭐하고 관계가 된다고? 주로 배꼽 밑으로 가서 생식기라든가, 대장이라든가, 변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아랫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십니까? 자, 그 중에서 특이하게도, 자, 저는 여기를 보고서,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새끼발가락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새끼발가락 라인. 이렇게 새끼발가락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요거는 허리 무릎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자, 대충 자를 때 보니까는 먼저 머리 부분을 먼저 잘랐고, 그 다음에 가슴 부위를 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윗배를 자르고 있고 아랫배를 자른단 말이야. 그러면 윗배하고 아랫배를 연결시켜주는 여기가 어디가 되겠어요? 당연히 허리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방광이 되겠지. 요거 이해 가십니까? 이거 이해 못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아, 대충 먼저 머리 부분 잘라놓고, 그 다음에 가슴 부분 잘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배라고 본다면은, 자, 여기서 이만큼은 윗배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는 아랫배가 되는데, 바로 아랫배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허리 라인을 거쳐간다고 보는 거죠. 허리 라인을 거쳐가는데, 여기가 허리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방광이 되겠지. 그러면 방광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허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하게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그 통증들을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자, 여기 저는 이거를 보고서 여기를 보고서 1번, 2번이라고 하는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3번은 여기만이 아니고 이 라인이 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 다.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2번이 시작돼 가지고 요렇게 어느 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위쪽에 꼬리뼈가 있거든. 이 위쪽에 무조건 꼬리뼈가 있습니다. 꼬리뼈가 있기 때문에 꼬리뼈 부위가 아프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100명 중에 99명이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관리해 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되는 거지. 자, 대충 이제 큰 틀을 설명드려서 머리를 먼저 잘라보고, 자, 머리를 먼저 잘라보고, 그 다음에 가슴을, 그 다음에 윗배를, 그 다음에 아랫배를, 아랫배 밑으로 가서 보니까 허리도 있고 무릎도 있고, 그래서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같은 거 관리할 때 여기를 관리하고, 허리 같은 거, 고관절, 뭐 골반 이런 관리 다 이 라인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영상이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용촌이라는 자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용촌이라는 자리를 찾는 것이 먼저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이렇게 사이로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로 따라 내려와 가지고 보게 되면 정중앙은 아니지만 거의 정중앙 비슷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정중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중앙에도 괜찮아. 대충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뼈 사이를 따라 내려오게 되면은 딱 용촌에 걸려들게 돼 있어. 자, 보통 사람들 여기가 사람 인자 모양, 요렇게 사람 인자 모양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나는 없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엄지, 검지 사이를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뼈가 딱 끝나는 지점에 쏙 들어가는 점이 있다. 그 쏙 들어가는 점을 보고서 뭐라고 한다? 용촌이라고 하는 거야. 용촌이라고. 여기를 보고 이제 용촌이라고 하는데, 이 용촌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신장의 기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장에, 우리 몸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힘을 쓰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걷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쓰는 행위, 모든 이런 힘을 쓰는 행위에 그 원천이 되는 것이 용촌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변하고 정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용촌이라고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신장 투석하고 하는 분들이 어디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소변 쪽에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러면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이거 싸는 것 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우리가 먹은 것들을 반드시 배설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잘 싸기 위해서, 특히 소변을 잘 싸기 위해서는 어디 관리가 필수적인 겁니까? 용촌 관리가 필수인 거야. 용촌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바닥에다 계속 이렇게 지압을 해줘도 좋지만, 이거를 무슨 수를 하고 있어? 내가 잠자는 시간 한 8시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을 16시간 정도 깨어있다고 봤을 때, 깨어있는 동안 발바닥만 계속 만지고 있으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발바닥을 관리할 수 있는, 즉 용촌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문문칩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문문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요 뾰족한 부분, 이거를 우리는 이름을 팽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팽이. 그러니까 팽이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해서 팽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요 팽이를 이 용촌 부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뭐 하지 않게?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 용촌 부위에다가 하는 것은 주로 이 팽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팽이가 제일 편해. 용촌하고 거의 딱 맞거든. 이렇게 팽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자, 요렇게 팽이를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용천에다 잘 붙여줘요. 요렇게 하고서 뭐 하자? 걷자. 걷자. 그냥 걷자. 그렇게 되면 진짜 거짓말처럼 기운이 확 솟아버린단 말이야. 기운이 솟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프던 무릎이 안 아파지는 거야. 아프던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야. 굽혀졌던 허리가 펴지는 거야. 이거 해주게 되면은 즉시 눈 맑아지는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예? 기운이 돌아오니까, 기운이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눈이 맑아지는 것이지.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몰라. 근데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운이 올라온다는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용천을 붙이고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맑아지고 즉시 반응이 나오는 것이 귀에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우리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은, 즉 신기가 떨어지면,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귀에서 나는 소리, 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뭐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소변 기능, 용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명이 있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난청이 있다. 이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막 귀에서 귀뚜라미가 온다. 용천만 꾸준히 잘 관리해줘도 원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원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귀에서 나는 소리가 안 나거나 또는 잘 안 들리는 소리가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용천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용천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설명했어. 그런 다음에 용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용천을 찾았으면은 뭐를 찾는 거냐면은 방광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보게 된 발은 이렇게 뒤꿈치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뒤꿈치 살하고 여기 용천부터 여기 뒤꿈치 있는 부분하고 살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맨들맨들하고 여기는 나이테처럼 뭐가 있냐면 지문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문이 있는 곳은 이렇게 뒤꿈치에 지문이 있고 발가락에 지문이 있고 손가락에 지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뒤꿈치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지문이 있기 되는데 우리 살 중에서 여기 요 놈은 지문이 없단 말이에요. 요 놈은 지문이 없어요. 자, 요 놈은 지문이 있는데 이렇게 지문이 생기는 부위에 딱 가게 되면은 발바닥 쪽이야. 발바닥 쪽. 여기 뒤꿈치가 이렇게 있고 뒤꿈치 바로 앞에 발바닥.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방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방광. 이 방광 부위가 막히고 방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욱신을 못 하는 거야. 굴신. 즉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어려워져요. 누워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눕는 것이 어려워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광.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찾으라. 허리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가 방광이라고 보는 거야. 이 방광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요. 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아 눕거나 오른쪽으로 돌아 눕거나 하는 상태가 너무너무 어려워져. 그것이 뭐 전에는 벌떡벌떡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막 2분, 5분, 10분 이렇게 그 이상 걸려. 왜? 너무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굴신, 앉았다 일어나고 굽히고 일어나고 하는 동작, 굴신, 이걸 보고 굴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굴신 동작이 어려운 것은 방광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관리가 돼야 돼? 방광에 대한 관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다고 봅니다. 자, 요 방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방광. 자, 그러면 저 방광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일어나가지고 맨날 방광 자리를 막 눌러대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숟가락으로 꽉꽉 눌러줘도 되고 젓가락으로 꽉꽉 눌러도 괜찮아.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저는 도구를 사용하자는 거야. 내가 일어서서 걷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양말 속에 이거를 붙이고 걷게 되면은 방광이 직접적인 관리가 엄청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를 만드냐면 이렇게 문무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보고 저희는 해바라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바라기를 가지고서 어디에다 붙여? 방광에다가. 아까 보니까 용천에다가 뭘 붙였어? 팽이를 붙였고 그리고 방광에다는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해바라기를 붙이고 그냥 걷자. 걷는 가운데 내가 차를 마시러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방광이 관리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도구를 만든 겁니다. 자, 요렇게 이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뭐해? 만든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 사용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는 방광에다 이렇게 붙여.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용천을 관리하고 방광을 관리하고 그리고 용천과 방광 요 사이를 보고서 수뇨가 지나가는 거야.
여기를 보면은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물길 가는 모습이 보여요. 영상에서 가만 보게 되면 이게 주름들이 있어가지고 희한하게도 거기 저는 이게 소변이 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이렇게 길들이 이렇게 있는 거 여기에 소변이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해요? 수뇨관. 자, 물 숫자를 쓰고 오줌이라는 거야. 그 오줌이 가는 파이프 수뇨관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어디하고 용천하고 방광하고 수뇨관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분들, 요실금 고생하시는 분들, 변실금 고생하시는 분들, 거짓말처럼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내가 하룻밤 사이에 5번 화장실 가다가 용천, 수뇨관, 방광을 관리했더니 절반으로 줄거나 또는 한 번 가거나 아예 안 가거나 한